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공익제보자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가 팔끈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 100만 가려고 합니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대한민국 살리는 데 있어서 신의 한 수 100만 되면 세상 바뀝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보도는 오래됐지만 말이죠. 청와대가 발끈하니까 저희가 또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권익위가 그동안에 국가권익위가 아시다시피 진보 진영에 유리한 역할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공익신고자는 주로 저쪽 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지정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볼 입장이 되니까 갑자기 발끈하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태우 전 수사관은요, 이 공익신고자로 지정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공익신고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되더라도 감경 또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고발당한 이유가 뭡니까? 기밀 누설입니다. 그런데 이 기밀 누설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처벌해달라는 건데, 공익신고라고 하면, 공익신고자로 지정이 되면 김태우가 했던 그 말들은 무죄입니다. 무죄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여기 그거 말고도 무슨 골프 쳤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뭐 벌금 한 5만 원 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5만 원. 뭐 그래서 별로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 공무상 기밀 누설죄는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구속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익신고자로 일단 되고 이 보호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공익신고자 그렇게 되면 설령 기밀을 누설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누설했기 때문에 김태우는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부들부들 할 수밖에 없죠.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죠. 판사가 공익에 부합한다. 그러면 이제 무죄 이렇게 내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공익에 부합하게 보도를 했는데 일부 팩트 몇 가지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공익에 부합한다. 무죄 이렇게 선고받은 적이 꽤 있는데 뭐 공익 제보자 신분을 획득한 만큼 재판에서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는 공익 제보자라고 규정을 하니까 청와대가 막 정말 열받은 겁니다. 왜? 자, 청와대 멘트 그대로 제가 중앙일보에 청와대 관계자가 했던 말, 이 사람들은 또 말을 좀 틀리게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하니까 있는 대로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고 안 내려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게 허위이든 진실이든 간에 이런 공익제보자는 무조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원 정신입니다. 법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최근에 청와대가 좀 이렇게 뭐랄까 명예랄까 좀 기세랄까 이 권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 우리 볼 때는 이분이 늘 뭐 좀 좌파적이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바로 중앙일보에다가 이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에 반발합니다. 자, 김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고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법적으로 공익신고자가 맞다. 맞다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조차도 공익신고자가 맞다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청와대의 반발에 대해서 바로 한마디로 그냥 웃기지 마.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군심을 갖춥니다. 왜? 권익위하고 청와대가 싸울까? 본질은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두려운 겁니다. 자, 국가권익위가 김태우를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순간 김태우가 하는 말들은 공익을 위한 제보로 일반 국민들한테는 받아들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설령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일단 공익 제보자라고 국가기관이 김태우 전 수사관을 갖다 지정하는 순간 그 말에는 엄청난 힘이 실립니다. 게다가 지금 김태우가 했던 말이 하나 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등 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는 무서워하는 겁니다.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 공익신고의 적용 대상일 뿐,
말장난을 참 잘합니다. 말장난, 예. 체크리스트부터. 예. 그리고 그러자 권익위는 반발합니다. 왜 청와대가 김태우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는가? 늘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는. 예. 해왔는데 유독 김태우에 대해서는 이 공익제보자라는 타이틀을 주는 것을 청와대가 이렇게 강력 반발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권익위도 우리 편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권익위가 만약에 김태우 수사관에서 다른 잣대를 들이밀었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거 재조사해야 되고요. 문제를 삼아야 되고 야당의 공세를 피해갈 수 없는 점 뭐 너무나 분명한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면 권익위는 그래도 우리 편이네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권익위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청와대에 대해서. 아무래도 머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청와대는 권익위원회 바꾸면 됩니다. 그냥.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됩니다. 근데 또 이것도 이제 권익위가 나도 공익제보 할 거야 또 이러면 골 때리죠. 나도 희생자야.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지금 김태우는 공익제보자이기도 하지만 부패신고법에 따라서 부패신고자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조국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했습니다. 예. 김태우 씨가. 그러니까 자, 이거는 이제 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법률상 그 공익제보는 아닙니다. 예. 부패신고입니다. 예. 부패한 관리들이다. 그렇죠. 조국과 박형철은 부패한 관리입니다 하고 김태우가 신고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예. 부패신고법에 따라서 김태우는 부패신고자로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예. 청와대는 속이 끓겠죠. 부글부글 하겠네요. 권익위원장 이럴 때 바꾸게 되면 또 논란이 커지게 되겠죠.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이제. 이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도 논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법 쪽에서도 청와대가 맞다, 권익위가 맞다 하는데 다수의 변호사들은 권익위가 맞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식으로 김태우는 안 되고 뭐 누구는 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익신고자들이 이제는 위축돼서 공익신고를 못합니다. 예. 이걸 활발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역시 권력을 쥔 사람들은 공익신고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권 잡아보니까 그전에는 뭐 공익신고 이거 뭐 법도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근데 딱 청와대에 문재인이 앉으니까 이거 뭐 아니야, 김태우는 아니야, 하지 마지마 할게요. 대드는 겁니다, 권익위가. 예. 저는 참 이런 날이 올지 몰랐습니다. 야, 무너지고 있군요, 문재인 정권이. 예. 네. 이렇게 권익위는 거의 청와대하고 한 몸처럼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말이야, 김태우도 공익신고자야, 왜 그래 청와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 위원장까지. 그런 걸 보면 청와대가 그동안에 상당히 이렇게 비판받을 짓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자, 청와대가 자꾸만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서 골프 쳤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익위는. 자, 공익신고자하고 그건 관계없다. 근데, 대검찰청 징계 불이익 금지는 뭐, 권익위가 기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고, 네. 그거 하면 되고, 또 대검찰청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설령 대검찰청에 김태우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하고 공익신고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아이고 그거는 뭐 근데 골프 치고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징계받았다면 그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불복하는 걸 소송 내면 됩니다. 행정소송 예. 내고 법원이 판단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것과 별도로 김태우가 폭로했던 그 많은 양심 그 폭로는 언젠가는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 둘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걸 갖다가 법원이 지금 판단할 거를 청와대가 김 전 수사관은 대검찰청에서 징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 말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공익신고자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또 하나가 고영태 아시겠지만 네. 뭐 호빠 출신이다 이런 의혹도 있고 말이죠. 네. 또 최순실과 무슨 관계다. 네. 예,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많다. 또, 강아지 봐주는 예, 거예요. 뭐 서로 짜고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짜고 뭔가 하려고 했던, 네. 한마디로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의혹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익신고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의인이다, 민주당은. 대단한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김태우 수사관 수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골프를 친 걸 가지고 말이죠. 비리 수사관으로 몰아가는 저 사람들은 정말 잣대가 말이죠. 너무 이중적이고, 솔직히 세간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용태, 그러면 그 사람이 입에서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그 녹취 파일도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하고 뭐 해자, 한탕 하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건 다 무시하고 말이죠. 그렇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깨끗한 공익 제보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고영태는 이 뇌물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범죄자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영태는 의인받들듯이 사인도 같이 찍으시고 국회의원님께서 네. 손모라는 의원께서 네, 그렇죠. 그렇게 다 하고 뭐 또 TV에 나와서 이 민주당 의원들이 뭐 고영태를 지켜 세우고 뭐 그렇게 해놓고 지금 김태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미꾸라지니 뭐 등등등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고발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너무 표리부동한 거 아닌가. 그렇죠.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이제 쓰기 싫어요.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전부 내로남불이에요. 요즘. 군데군데 내로남불이에요. 요새는 뭐 내책남불도 있고. 어쨌든 정말 가증스러운데 어쨌든 반가운 것은 이 와중에 문재인 정권의 권익위가 김태우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네.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권익위 비판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이번엔 박수 한번 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언론 보도 보니까 말이죠. 청와대발 기사를 다 올리면서 김태우 수사관이 공익제보자 신분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제보자 신분 얻었다는 거 분명한 거고요. 또 김태우 수사관의 활동, 애국적이라는 거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신의 한수가 계좌번호 올려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러분들 그 계좌번호 다시 여러분들 댓글창에 올려주시면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성원이 더더욱이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힘내시고 더 큰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는데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